반등했습니다. 미국 빼고 다 좋습니다. 네네. 글로벌 전기차가 2월 대비해서 굉장히 급성장한 부분들. 이젠 유럽산으로 대체가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. 뭐 일단 해당되는 기업을 보면 뭐 최근에 뭐 삼성 SDI 주가 좀 굉장히 좀 탄력성 있게 좀 갔지만 벤츠와 뭐 전체 한 10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계약 좀 체결했지 않습니까? 이런 기조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럼 유럽에서 좀 소외되는 것인가? 예민수의 경제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모셨는데요. 최근에 살아나고 있는 2차전지 투자 전략 점검하겠습니다. 2차전지가 단순 반등이 아닌 것 네. 같은 그죠? 강한 상승세가 이제 기조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위 캐즘을 벗어나는 거냐 그런 이제 제목들도 그죠? 네. 나오는데 캐즘을 벗어난다는 거 결국 전기차가 다시 팔리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. 그런 징후들이 있나요? 일단 1분기 데이터에 대한 전체량을 보면 네. 결론적으로 보면 아직 캐즘 회복은 멀었다. 다만 이제 3월 달에 의미 있는 좀 반등 수치가 좀 확인이 좀 됐는데요. 네. 1분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일단 뭐 확정치 지표는 아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% 정도 좀 감소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400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된 것으로 이제 추정이 좀 되고 있고 네. 1월과 2월 데이터가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. 이 부분은 중국도 우리 한 10%대 마이너스 성장을 좀 했는데 오히려 이제 유럽을 빼고는 뭐 미국도 지난 4분기에 이어서 이번 1월과 2월도 역시나 일단 뭐 전기차의 판매량이 좀 크게 둔화된 흐름들을 좀 보였는데 네. 3월 기점으로 보면 글로벌 전기차가 2월 대비해서 66% 정도 반등했습니다. 첫 번째 요인은 네. 뭐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고유가 일시적인 때문에. 일시적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됐다. 네. 그러니까 중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좀 많이 그 거래가 좀 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? 이런 기저효과가 좀 있었고요. 전체적으로 이제 지역별로 보면 일단 3분기 전기차 인센티브 미국의 경우에는 뭐 3분기 인센티브 이제 종료의 영향들이 뭐 4분기 그리고 1월과 2월 뭐 3월까지 좀 이어졌는데 종합적인 데이터가 4분기에 대한 하방보다는 그래도 1분기가 좀 완화는 좀 됐지만 반등을 좀 했다라고 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 수치가 좀 미비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.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중국까지 포함하면 중국에 대한 수요나 성장세가 엄청난 거잖아요. 이제 중국도 이제 좀 둔화기죠. 이거 다만 3월 들어서는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. 미국은 뭐 정책이 여전히 친환경적이지 아니고 유럽은 어때요? 유럽은 회복세예요? 유럽이 가장 빠른 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작년 네. 우리가 지표 보면 글로벌 네. 전기차가 뭐 비중국을 좀 제외하고는 유럽 이외엔 성장한 국가가 없죠. 네. 그런데 이제 3월 기점에서 보면 미국 빼고 다 좋습니다. 네, 네. 그러니까 이게 개발도상국들도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3월 기준에 좀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 효과가 이러한 리스크의 영향이 일시적인 어떤 효과로 좀 작용을 했다. 근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제 캐즘이 완화됐다라고 좀 보기에는 이제 4월 데이터와 그렇죠. 5월 데이터가 그 비율만큼 연속성 있게 좀 가져가는 흐름이 이제 명확해져야 되는데 일단 유럽은 뭐 작년 4분기에도 굉장히 급성장한 부분들. 그러니까 제 기억에 이제 11월에서 이제 12월 넘어왔던 월간 판매 데이터도 55%가 좀 증가됐는데 그때 프로모션 효과 때문이라고 좀 짚을 했거든요. 근데 이번 1분기 데이터 보니까 4분기 대비해서도 27% 정도 판매량이 좀 증가가 좀 된 점. 이 부분은 완만한 성장세가 좀 확인됐고 독일이 네. 1월 달부터 이제 인센티브를 좀 주기 시작했는데 영국과 프랑스, 이탈리아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을 좀 주다 보니까 일단 뭐 중국산 전기차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유럽산 전기차들의 판매량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하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소위 캐즘은 EV 전기차 회복인데 아직 토털리 보면 네 그리고 이제 캐즘을 탈피해서 막 성장한다는 징후를까지 보기는 아직 어렵다 그죠? 네. 지역별로는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은 이제 괜찮다고 결국은 근데 전기차는 친환경은 정책이잖아요, 그죠? 네. 이게 자체적인 것보다도 정책의 지원인데 그럼 정책 쪽에서는 미국은 뭐 물론 이제 중간 선거 지나서 트럼프가 힘이 빠지면 뭔가 개선될 분위기는 있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네. 전 글로벌리 보면 정책 기조의 변화나 기대할 만한 점은 뭡니까?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3월 기점에서 좀 반등을 좀 했기 때문에 글로벌 전기차의 판매량은 이제 뭐 2분기 기점에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제 다시금 이제 플러스권으로 좀 전환되지 네. 않을까로 좀 판단되고 있고 특히 좀 주목해볼 포인트가 유럽 시장이 확장 기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IAA 법안이라고 해서 산업 이제 가속화법이라고 이게 네. 작년도 이제 하반기에 시행이 됐습니다. 이게 전체 시행이 아니라
단계적인 시행인데 아마 1단계가 유럽 전체에서 뭐 전기차에 대한 생산 부분, 유럽 안에서 역내 조립을 100% 해야 된다. 이게 원칙이고요. 두 번째, 배터리를 좀 제외한 핵심 부품 70%는 이제 유럽산으로 대체가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내년부터 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배터리 부분도 역내 생산 비중을 한 35%까지 좀 상향을 시켰어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국의 저가형 배터리에 대한 공급 규제가 구체화가 좀 됐다는 뜻을 좀 의미하기 때문에 반대로 좀 해석을 해보면 뭐 유럽 안에 배터리 생산 시설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인센티브도 좀 받으면서 오히려 그 수요 연동 효과 관점에서 좀 상당한 좀 기회 연동이 좀 될 수 있는데 뭐 일단 해당되는 기업을 보면 뭐 폴란드 안에 배터리 생산 시설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요. 헝가리 공장은 뭐 삼성 SDI, SK온이 좀 일단 진출을 좀 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삼성 SDI 주가 좀 굉장히 좀 탄력성 있게 좀 갔지만 네. 벤츠와 뭐 전체 한 10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 좀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? 이런 기조가 역내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구체화시키는 부분이다. 그렇다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럼 유럽에서 좀 소외되는 것인가? 저 이런 관점은 아니죠. 네. 이원화 관점에서 수요량과 좀 연동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상당히 좀 우호적인 여건에서 좀 이어질 수 있겠고 소재사들은 사실 뭐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헝가리 양극재 공장을 준공했죠. 작년 이제 4분기인데 5월 달부터 이제 초기 가동을 지금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하반기 기점에서는 유럽형 밸류체인과 좀 맞물리면서 이제 소재사의 어떤 공급량들이 네. 더 증가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2차 전지는 어쨌든 캐즘의 본격적 탈피는 아니다. 예. 그러면 그 전에 주목하던 게 이제 ESS였는데 최근에 어쨌든 LNF가 먼저 발동을 걸었고 삼성 SDI가 쫓아오면서 강하게 주가로 올라오잖아요. 2차 전지에 그러면 관전 포인트는 뭐예요 앞으로? 네. 대체적으로 좀 보면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게 과연 이제 뭐 캐즘이 완화된 부분이냐 네. 아니면 전기차 판매량이 갑자기 3월 기점에서 좋아져서 주가 상승 이 부분을 그거는 연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죠. 조금 더 지표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. 그렇다고 뭐 ESS 수주원가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죠. 모든 뭐 악재를 다 커버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워낙 반도체 섹터에 좀 집중됐던 수급들 그다음에 그 이외 섹터들이 굉장히 그래도 단기적인 어떤 수급을 많이 반영시켰는데 네. 2차 전지 섹터를 복귀를 해보면 작년 12월에 악재가 너무 많았고 올해 1월과 2월도 사실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된 뭐 로봇용 배터리 관련된 기대감들 부각은 됐지만 그게 그렇게 좀 오래간 연속성은 좀 제한적이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뒤에 좀 반영이 됐는데 최근의 상승은 사실 뭐 캐즘 완화라든가 뭐 차세대 배터리 관련된 기대감 이런 것들보다는 5월 달부터는 수급 여건 관점에서의 어떤 네. 개선 요건들이 있죠. 국민성장 펀드에 대한 출시 부분들 전체적으로는 2차 전지 섹터들에 대한 추정 수급들이 상당히 좀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좀 많이 하락했던 2차 전지 섹터 특히나 뭐 셀사를 좀 중심으로 해서 일단 수급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 여기 더해서는 뭐 기술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가 특화돼서 좀 반영되지 않았나.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삼성 SDI가 어제 종가 기준에서 수익률이 한 61%예요.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22%, SK 이노베이션이 23% 정도 주가 좀 상승했는데 그 주가의 어떤 수익률 격차가 좀 큰 걸 보면 삼성 SDI는 역시나 내년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 이 기대감들이 기술 프리미엄 관점에서 그 가치를 현재 반영시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정확한 지적이시죠. 사실은 뭐 캐즘이 끝났냐? 아니죠. 뭐 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니죠. 그죠? 그러면 네. 로봇으로 가느냐? 로봇의 모멘텀 한 불었다가 지금 잦아들었죠. 그죠? 네, 그럼 ESS냐? ESS 맞는데 그게 숫자가 팍팍 찍히는 건 아니다. 그죠? 네.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소외되었던 관심과 수급과 이제 이슈들을 좀 몰고 있다는 거고요. 다만 뭐 그런 것이 어우러져서 이제 보면 강하게 주가가 오르니까 그러면 2차 전지는 지금은 이제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또 탑픽은 뭔지 마무리할게요. 네. 일단 1분기 대한 실적은 굉장히 좀 기대치가 좀 낮아졌고 사실 뭐 그렇죠. 실적 발표됐다고 해서 뭐 주가가 좀 밀릴 만한 그런 이슈는 또 아니었습니다. 워낙 뭐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기 네. 때문에. 다만 이제 2분기 이후부터는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, 특히나 이제 하반기 기점에서 뭐 기대 포인트가 좀 되는 부분들은 ESS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올해 이제 향후 2년간의 성장 기준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연평균 성장을 한 139%,
삼성 SDI가 다소 이제 4분기에 좀 늦게 좀 진입을 했지만 65% 정도 성장 좀 ESS 분야만 말씀하시는 네네. 거죠? ESS 부분에서 65% 정도 좀 음. 성장 예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숫자로 좀 바뀌는 게 공급한다고 해서 바로 실적 인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구체적인 어떤 실적의 연동폭은 뭐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부터 이제 점진적인 어떤 유입액을 좀 가져간다라고 좀 보는 게 명확할 것 같고요. 그렇다면은 뭐 전기차 배터리의 출하량들이 낮아진 상태에서 이익 기준은 좀 떨어졌지만 ESS 부분이 어느 정도 수익 성방을 좀 해주면 여기에 대해서 AMPC 세액공제액이 또 반영되다 보니까 이익 기준은 본업에서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자폭을 넘어서서 이익을 낼 수 있다.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일단 뭐 성과적인 지표를 보면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회복 속도가 이제 상반기보다 이제 하반기에 조금 더 완화될 수 좀 있는지 나아지긴 하겠죠. 예.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반등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음. ESS 부분은 숫자로 좀 찍히는 부분인데 당장의 숫자의 인식 부분보다는 누가 얼마만큼의 수주를 많이 가져가느냐. 지금 전체 규모를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ESS 수준과 한 1분기 추정치가 140기가와트시예요. 지금 삼성 SDI가 30기가와트시 정도 규모가 이제 초기에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격차가 굉장히 크죠.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올해 이제 2분기 이후부터 이제 일부 숫자가 좀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렇게 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수주 연동성과 좀 가장 크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가 삼성 SDI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기술 가치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.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적용 효과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거의 다 최적화될 수 있는 초기 모델은 좀 최적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 좀 감안해 보면 지금 주가 대비해서 저는 뭐 상승 부여 가치는 조금 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소재단에서는 역시나 에코프로비엠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LNF의 가치가 LFP 배터리에 대한 공급 가치가 크다 보니까 주가에 더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유럽인 내 역내 생산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질 경우에 이 부분은 전기차 출하량들이 반등할 때 수익 지표 관점에서 가장 크게 이익 개선이 좀 될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셀사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소재사는 에코프로비엠에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.